Well,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진짜 잘 샀다. 아리아리 그립을 바꿔 잡으며 기정이가 허탈하게 눈이 근세예요. 근세. 왜 근세인가 했더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는 좀 스토리보드에 대한 집착이 많이 있어요. 좀 평소에 불안함이 많은 타입이라 스토리보드가 없으면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불안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가 항상 완벽하게 있죠. 그리고 그거대로 찍는 편이에요, 영화를. 스토리보드 없이 현장에 가면 뭐 이렇게 거의 뭐 바지를 안 입고 센트럴 스테이션에 혼자 거기 가서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원래 만화가가 그래픽 노블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카투니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그리다 보면 내가 만화가가 된 듯한 즐거운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 그래서 이 패러사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영화 전체를 다 스토리보드 직접 그렸어요. 제가 왠지 만화책 작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뭐 약간 기쁨이 있더라고요. 칼을 들었는데 이 언박싱 하시는 분들 칼 들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알겠네요. 네, 기쁩니다. 열어볼까요? 네, 짠. 이렇습니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스토리보드북, 그리고 각본집. 이 책은 지금 초판, 그 한정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고 나면 오스카 그림도 하나 추가 내용 나오겠죠? 각본집은 보통 드라마 각본집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근데 뒤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의 그리고 이 그림 최우식 이 장면 잘 포착했네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문광 부루 이웃끼리 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죠. 이 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큰 역할을 합니다. 무시무시. 이건 이제 스포니까. 네. 이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기묘한 자세로 문을 여는. 너무 안타까운 이 화장실 씬. 표정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뒤에 보면 시나리오는 계속 변하게 되죠.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래서 봉준호 감독 인터뷰가 뒤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 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각본집이고요. 전 이거 정말 기대됩니다. 기생충 스토리보드.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신문 만평을 그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실력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가, 실제로 이 스토리보드와 장면이 많이 닮아 있는가 또는 다른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얘기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글씨체도 재밌네요. 글씨체도. 네. 잘 샀다. 진짜 잘 샀다. 하루 종일 봤어요. 왜 봉준호 감독님이 봉태인지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스토리보드와 각본에 있는 곳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편집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꼼꼼히 봤는데요. 있긴 있더라고요. 장면 5, 6, 7이에요. 장면 5, 6, 7이 뭐냐면은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시나리오에 있는데 극장 상영판에서는 빠진 부분이 몇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찍으신 뒤 편집해서 덜어낸 부분인지요? 아니면 아예 찍지 않기로 하셨는지였는데 찍고 뺀 장면 딱 2개라고 했습니다. 찍긴 찍었습니다. 편집이 된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는 최우식 동생 기정이와 기우, 최우식이 그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사면서 기정이가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이거 훔쳤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기우는 이제 뭐라고 하죠. 너 돈 벌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불우이웃이야. 불우이웃 셀프로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꽃게랑 그 과자를 이렇게 뜯는데 지나갈 때 영덕 대게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덕 대게집 있고 그 대게집을 보면서 되게 맛있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그 남매가 마트를 가는 사이에 두 부부, 그러니까 송강호 부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 반지하에서. 여기 이제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 집에선 약간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아리아리 시퀀스라고 불렀는데요. 집이 좁으면 부부끼리 정겨운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녀들이 잠시 슈퍼 간 틈을 타 부부끼리 민망한 행동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찾아봤잖아요. 그 스토리보드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 그 각본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아리아리 시퀀스였나 봤더니요. 읽어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읽을 거면서. 이 충숙이, 그러니까 기택의 부인이죠. 송강호의 부인이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체육 코치처럼 가로 닫고 허잇 나이스 기택 기이한 소리를 낸다. 점점점 아리아리 점점점 아리아리 느낌표 둘. 이걸 제가 이렇게 실제인 양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몰입할까봐 아리아리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립을 바꿔 잡으며 골프 연습을 했을까요? 해외의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서 제시카송이 이어지잖아요. 제시카송 볼까요? 장면 20입니다.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그 일명 똥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그 화장실. 그 화장실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지하 방이 물에 잠기면서 화장실이 역류하고 그런 데서 기정이가 허탈하게 담배를 찾는 모습, 그런 모습, 그 표정, 그런 게 아주 생생합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에 화장실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원래 그 장면이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반지하에서는 수압 때문에 화장실을 높은 데다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낮은 데 있으면 이게 잘 안 내려간대요. 근데 그런 면까지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하게 연출을 한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목 대신에 그 전에 데칼코만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의 어떤 대칭이 되는. 그래서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제목이 데칼코마니였는데 나중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고 세 가족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2013년에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시놉시스로만 있었다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 그 원고를 탈고하기 3개월 전에 확 바꿨다고 그래요. 세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세 가족이 나온 거죠. 그 강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자들끼리 사투를 벌이는 걸 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치고박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고치고 하셨던 거예요. 문광이 초인종을 누르고 그 비 오는 날 괴기스럽게 등장하는 장면부터 띵동하고 현관벨을 누르며 영화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그런 순간이죠.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영화제 후보까지 오르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각본집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요. 확실히 먼저 어떤 배우를 생각하고 쓴 것과 나중에 만들어 놓고 배우를 기용한 것과의 차이가 이 각본집에서 느껴져요. 이 각본집에 보면은요. 기택 역할 맡은 송강호 씨의 대사가요. 그냥 송강호 씨예요. 평소에 송강호 씨 말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성 지원이 돼요. 읽으면은. 제가 아리아리아리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택이, 그러니까 송강호가 어떻게 그걸 표현해낼지도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에 원고를 쓸 때, 오프닝 쓸 때, 그 MC나 그 DJ의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원고를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오늘 창밖에 보니 눈이 많이 내리네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창밖에 눈이 많이 내리네요. 이렇게 써주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눈이 내립니다. 창밖에요.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도치법을 많이 쓰는 MC에게는 그렇게 써주고, 근데 봉준호 감독도 자기가 생각한 그 캐릭터에 맞게 맛깔스럽게 원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냥 송강호의 말이구나 이거는. 본 거는요. 문광이라는 이름이 왜 문광인가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광인, 미치광이. 그래서 문광이라 그래요. 그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 문광은 가정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문을 열어준과 동시에 모든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문을 열어달라고 띵똥거리죠. 그러면서 미쳐버리잖아요. 광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광이다. 그렇게 이름을 졌다 그러고요. 그러고 보면 기택, 기우, 기정 이렇게 기생충의 기자를 다 썼어요. 이름에다가. 그리고 부인 이름도 충숙이에요. 그쵸? 다 연관돼서 썼습니다. 네. 그리고 문광의 남편 이름이 근세예요. 근세. 왜 근세인가 했더니 갑근세. 갑근세가 생각이 나서 근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럴싸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기생충 영화가 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설국열차가 만들어졌고 에피소드 10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기생충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 밖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생충 드라마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시게 될까요? 질문하니까 설국열차는 큰 기입은 안 했는데 기생충은 각 인물마다의 전사, 영화 밖 이야기를 생각해 둔 게 있어서 전달하려고요. 박서준 씨가 연기하는 민혁의 이야기, 그리고 남궁현자와 문광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서준 씨는 이제 최우식에게 그 과외를 알선해주는 그런 친구 역할을 나왔었죠. 그리고 남궁현자는 그러니까 문광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설계한 원래 전 주인이죠. 그 전 주인 남궁현자 문광이 어떤 사이였길래 문광이 그 집안 구석구석을 다 알고 남편을 지하에다가 살게 했을지. 그럼 뭐 뒷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드라마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로 나오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